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퍼지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HLB 생명과학과 메디포럼 제약이 흡수합병한다는 소문의 근원지,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퍼지는 아포프토시스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포프토시스는 데스입니다. 그냥 죽음이죠. 아포프토시스는 세포 자연산을 시키는 거고, 오토퍼지는 재활용을 해서 생존을 위한 건데, 또 이 재활용을 지나치게 하면은 세포 물질 제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사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제2형 세포 예정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제1형은 아포프토시스고요. 재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분해한 다음에 다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분리막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리소솜이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분해가 됩니다. 얘가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가포식 소체랑 리소솜이 합쳐져 가지고 이름이 자가포식 리소솜 소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가포식 소체는 이중막이고, 이게 리소솜이랑 결합을 해서 자가포식 리소솜을 형성한다. 그리고 안에서 분해가 일어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토퍼지를 제1형 아포프토시스라고 또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2단계까지 똑같은데, 이제 3단계에서는 셀 서바이벌이 됐죠. 원래 자가포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이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이 차이는 아직 연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오토퍼지를 통해서 세포는 영양소와 세포 재생용 부품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였잖아요. 세포에 영양소가 결핍될 경우에 이게 신호가 아직 딱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도선 단백질 이런 것들을 아까 봤던 이중막으로 둘러싼 다음에 리소솜으로 이거 두 개 합쳐지겠죠? 가수분해를 한 다음에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거는 2016년에 이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분이 발견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죠. 그리고 이제 오토파지를 잘 이용하면은 이제 요거에서 잡아먹는 치료제를 만드는 등 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합병, HLB 생명과학과 메디포럼 제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근거들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2018년으로 일단 가면요, HLB 생명과학도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뜬 게 있죠. 처음에 나왔던 거는 2018년 8월 3일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사례를 공부하면서 다들 여기 자금의 사용 목적에 가면은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게 기타 자금의 제약 제조 시설 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설 보유한 타법인 지분 인수 포함,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예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미뤄졌죠. 미뤄졌다기보다는 아무 소식이 없었죠. 세부 목적은 개발 신약 제조 시설 인수. 그래가지고 그 HLB가 리보세라닙을 이제 시판을 하게 되면은 이 생산 기지 역할을 HLB 생명과학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때가 2018년 10월 11일이고요. 자,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HLB 생명과학 공고 게시판에 들어오면은 요렇게 이제 글들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 인력 영입과 제약회사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약회사 인수를 보면은 이제 미래 파이프라인을 감안하여 흡수합병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이런 것들 검색, 탐색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한 거에, 단순한 파이프라인 확보가 아니라 아까 이제 유상증자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생산 목적에 적합한 우수 의약품 제조 설비 GMP를 갖춘 기업을 인수하려다 보니까 아직 이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모색 중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찾고는 있지만 아직 못 찾았다라는 게 3월 5일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2018년 10월 11일 투자 설명서에 자금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 제약 제조 시설 인수. 그래서 이제 2019년 예상한다라고 2018년에 투자 설명서가 나왔고, 그러고 2018년 10월 23일에 증권 발행 결과 유상증자가 청약 100% 납입 완료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모색을 했겠죠. 2019년, 20년 해서 찾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못 찾았던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공지사항에 또 나왔는데 2020년 3월 5일에 찾고 있으나 아직 못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파이프라인 가진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여기 GMP 시설을 가진 그런 기업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목적을 가지고서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제가 2020년 4월 1일 메디포럼 제약 공시로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환 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적혀 있고 80억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보면은 추후 이사의 결의 등을 통해 사채권에 대한 처리 결정 예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매각을 하기 위해서 사채를 다시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그 사채권자로부터 다시 사들였다는 겁니다. 왜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요 사람이 아니라 요 사람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사들였다는 건데, 요 주인공은 진양고 회장으로 최근에 밝혀졌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 3월 5일까지는 지금 엘생이 찾고 있었다고 했는데 못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4월 1일 한 달 정도 뒤에는 이게 들어갔는데, 이 재매각을 한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진양고 회장이랑 이야기가 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들인 거지, 뭐 재매각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재매각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010년 9월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전환사채를 HLB에게 100억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양고 회장한테 80억 원을 또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결정을 9월 9일에 이제 정정이 되어서 나온 건데, HLB 생명과학이랑 진양고, 조용준 이렇게 해서 또 했죠. 그러고서 이제 9월 10일에 이제 정리가 됐는데 자율공시가 나왔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다. 누가 되었느냐? 이제 바로 HLB 생명과학이 17%로 최대주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HLB 그룹에서 지금 메디포럼 제약에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한 HLB 생명과학은 지금 17%로 최대주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HLB랑 뭐 진양호 회장 등은 12투자 등으로 해서 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저 메디포럼 제약이 GMP 시설을 갖춘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봤던 공시랑 유상증자 투자 설명서랑 그 다음에 여기 공지사항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저 인수한, 지금 최대주주로 엘생이 올라간 회사인 메디포럼 제약이 그 찾던 대상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엘생이 찾던 그 기업이 저 메디포럼 제약이라면은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또 실현이 돼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흡수합병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합병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엘생이 2018년도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를 인수한다. 그 목적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니까 여기 3월 5일에 지금 찾고는 있으나 아직 못 찾았다라고 했는데, 또 메디포럼 제약에 4월, 요건 3월이고 이제 4월에 이제 재매각을 위해서 사채권자로부터 다시 사왔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9월이 되니까 이제 메디포럼 제약으로 뭐 HLB, 진양곤 회장, 그 다음에 엘생이 쭉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엘생은 유증으로 최대주주로 들어갔고요. HLB랑 진양곤 회장은 12투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상 지금 엘생이 찾고 있던 기업이 메디포럼 제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서 말했던 이 흡수합병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